네, 반갑습니다. 최용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장 정상열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배웠던 부분들이랑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으니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자, 거기서 또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장의 목표입니다. 자, 처음 나오는 개념입니다. 열저항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열저항의 개념과 그 한계를 이해하고, 자, 실용적인 열전도 문제를 위한 열저항 네트워크를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열전달과 관련된 문제를 좀 쉽게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층 직사각형, 그리고 또한 이제 원통형, 그리고 이제 구형 형상, 구형은 우리 좀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구형까지 다루기 어려우니 지난번과 같이 구형과 관련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와 관련된 예제 문제 또한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층 직사각형 그리고 원통형 형상을 포함하는, 자, 정상 상태 열전도 문제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도 나왔지만, 자, 우리는 정상 상태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 볼 겁니다. 자, 정상 상태로 가정하는 이유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자, 어떤 에너지의 변화, 시간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를 우리는 제로로 둘 수 있다.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 요 시간과 관련된 항을 제로로 둘 수 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실제 단열이 실질적으로 열 전달을 증가시키는 상황을 파악한다. 자, 요 뒤에 가서 이제 임계 단열이라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임계 단열, 두께 이런 표현들이 나올 텐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파이프가 있으면 파이프에 인슐레이션을 해서 단열재를 감쌉니다.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실제로 보면 우리 일반적인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단열재를 많이 싸면 쌀수록 단열의 효과가 좋으니까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단열재를 많이 싸게 되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Q 이퀄 HA 델타 T, 자, 혹은 Q 닷이죠. Q 닷 이퀄 마이너스 KA, 마이너스는 빼도 상관없겠네. L분의 델타 T,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위에 있는 식이 풀의 전도 법칙, 밑에 있는 식이 뉴턴의 냉각 법칙. 자, 그랬을 때, 자, 위아래식 모두 A에 비례합니다. 그죠? A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Q닷은 증가한다. 자, 그 말은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열 손실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자, 마냥 단열재를 감싸는 게 효율적이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핀이 부착된 표면을 분석하고 핀이 열 전달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는지 평가하자. 자, 뉴턴의 냉각 법칙 살펴본 바와 같이 Q는 HA 델타 T, A가 증가하면 Q도 증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열 전달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 결국 열 전달률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핀 관련돼서는 좀 이론적으로 조금 복잡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열전도의 형상인자를 이용하여 실제적인 다차원 열전도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개념만 살짝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제 열 저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 이제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평면 벽에서의 정상 열전도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 그림에 보시면 지금 외부 왼쪽 있는 벽의 온도는 20도. 자, 그리고 오른쪽 표면 벽면의 온도는 3도입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열 전달은 온도 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흐름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 차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에너지는 이동할 거다. 자, 반면에 위아래 부분 이쪽 방향이든 요 방향 양옆으로는 사실은 두께에 비해서 그 폭이나 높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 위쪽에도 예를 들면 오른쪽 벽에서 위쪽에서 온도도 3도, 밑에서의 온도도 3도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위아래 부분, 요 방향으로의 온도 구배, 온도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방향의 열전달은 우리는 무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요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3도, 3도, 3도. 그렇기 때문에 요 방향으로의 열전달도 무시할 수 있다. 실제 형상은 3차원이지만, 자, 우리는 1차원. 으로 우리는 문제를 간략화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래서 벽의 온도가 한 방향으로만 변할 때 벽을 통한 열전달은 1차원으로 가정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렇게 하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벽의 두께가 작으면 그 방향으로 큰 온도 구배가 발생한다. 자, 요 온도와 요 온도 간의 어떤 선형적인 온도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20도에서 3도까지 온도가 떨어질 텐데, 자, 만약에 벽의 두께가 요게 아니라 요만큼 되어 있다면, 자, 실제로는 20도에서 3도까지 떨어지기 위해서는 요런 기울기를 가져야 되겠지만, 두께가 만약에 크다면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조금 크고요. 온도가 만약에 벽의 두께가 두껍다면 서서히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죠? 좀 더 작은 온도 구배가 발생하고, 반대로 두께가 작으면 큰 온도 구배, 20도에서 3도까지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져야 되겠죠. 온도 구배라는 얘기는 기울기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벽의 두께가 작으면 그 방향으로 큰 온도 구배가 발생한다. 자, 그리고 집 안팎의 온도가 일정하다면, 자, 집벽을 통한 열전달은 1차원 정상 상태로 모델링 가능하다. 정상 상태,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정상 상태로 가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경우 벽의 온도는 그러니까 두께에 비해서 폭이나 높이가 크다면 우리는 높이 방향과 폭 방향으로의 열전달을 무시하고 두께 방향, x 방향에만 의존한다라고 가정해서 t는 x에 대한 함수다 라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평형식을 이용해서 자, 벽 내부로의 열 전달율 레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그리고 벽 외부로의 열 전달율, 요 두 개의 차이는 자, 벽의 에너지의 변화율과 같다. 에너지 평형식이죠. 들어온 거 마이너스 나간 거는 변화량이다. 들어온 거 마이너스 나간 거는 변화량. 시간에 대한
에너지의 변화량. 자, 앞서 얘기했듯이 정상 상태에서는 요 녀석은 제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요 녀석 날려주게 되면 들어온 녀석은 나간 녀석과 같다. 아웃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자, 그리고 우리 정상 상태 열 전도에 대해서는 자, 풀의 법칙에 따라서 마이너스 KA dt dx 형태로 우리는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자, K는 열 전도도, 자, A는 단면적, 요 표면적이죠. 전열 면적, 열 전달이 일어나는 면적, 그리고 dx, x 방향에 따른 t, 온도의 변화량, 이런 식으로 쓰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온도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자, 기울값이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한번 더 붙여줘서 결국 Q닷을 좀 플러스 형태로 맞춰주기 위해서 풀의 법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는 나타내었습니다. 자, 풀의 열 전도 법칙. 자, 정상 상태의 평면벽 내에서의 온도 분포는 선형적이다.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을 조금 더 우리는 일반화하기 위해서 자, 마찬가지로 이 녀석 변수 분리하고 적분하면 이거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이게 미스가 많이 나네. 자, 변수 분리한다는 얘기는 지금 적분할 녀석들을 따로 떼서 정리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Q닷은 마이너스 KA dt dx, dx를 왼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dx 이꼴 마이너스 KA dt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변수 분리. 자, 그러면 적분. 언제 x는 0에서부터 x 이꼴 l까지.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자, x가 0일 때 그때 온도는 T1이고, 자, x가 L일 때 그때 온도는 T2입니다. 그럼 T1부터 T2까지 적분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요 적분하면 Q.X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정적분이니까 X 대신에 자, Q.L 마이너스 0 형태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녀석은 마이너스 KA T2 마이너스 T1 T 1을 적분했으니까 T가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거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마이너스 안으로 넣어서 위치 바꿔주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는 일반적인 자, 우리가 대수적인 형태 바로 숫자 넣어서 풀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 Q닷은 KA L분의 T1 마이너스 T2. 자,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자, 평면벽을 통한 열 전달률은 자, 평균 열 전도도 그리고 벽의 면적과 온도 차에 비례하고 벽의 두께에는 반비례한다. 자, 다시 한번 볼까?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교재에 있는 학생들 132쪽 마지막 줄에 보면 평면벽을 통한 열 전도도는 평균 열 전도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오탈자입니다. 자, 평면벽을 통한 열 전도도가 아니라 열 전달률, 지금 제가 지금 표시한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야지 맞는 표현이겠죠. 자, 평면벽을 통한 열 전달률은 자, 요 녀석은 자, 평균 열 전도도 K죠. 그리고 벽의 면적 A, 그리고 온도차 T1-T2에 비례하고, 자, 그리고 벽의 두께 L에는 반비례한다. 요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중요한
이번 장에서 중요한 개념, 자, 열 저항입니다. 정상 열 전달을 좀 쉽게 풀 수 있는 하나의 기법입니다. 열 저항.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열 전달 같은 경우에는 자, 전기에서의 그 시스템과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메가 법칙 알고 계시죠? I equal R분의 V. 요거는 전기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보면 전위차에 따라서 자, 전위차에 따라서 자,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항은 요 녀석을 방해하는 성질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열 전달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열 전달이 일어나는 구동력은 온도차입니다. 그죠? 온도차고 온도차에 의해서 열 전달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Q닷은 온도차에 좀 비례하더라. 자, 마찬가지로 어떤 좀 방해하는 녀석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냥 열 저항이라는 용어를 가져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열 전도. 전도에서는 프레의 법칙 Q 닷 이퀄 마이너스 KA. 일단 델타 T에 집어넣어 버리면 KA L분의 델타 T 형태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요 식을 좀 살펴보면 자, 델타 T에 의해서 Q닷이 발생하고 자, 그러면 나머지 요런 녀석들을 묶어서 R로 우리는 취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녀석을 나타내게 되면 지금 L분의 KA 이 녀석을 R분의 1로 그냥 묶어버리자 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자, 그렇게 되면 R은 자, 역수 취해주면 KA분의 L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 녀석을 우리는 전도 열저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혹은 열전도도에 대한 열저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자, 그랬을 때 자, 요식 이제 이해가 되겠죠. Q닷은 R분의 델타 T, R은 KA분의 L. 자, 전도에서입니다. 자, 요 식에서 델타 T는 그대로 쓰고 Q닷 그대로 쓰고 나머지 값들을 R로 바꾼 겁니다. 그죠? 쉽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오른쪽 그림 보면 열 흐름, 열 유동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전류 흐름, 전류 유동으로 볼 수 있겠죠. 전위차에 따라서 전류가 발생하고 지금 저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호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저항을 씁니다. 자, 마찬가지로 같은 형태로 나타냅니다. 열 저항도 이런 식으로 쓰면 편하겠죠. 자, 온도차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한다. 자, 이때 어떤 열 저항, 전류를 방해하는 녀석은 KA분의 L. 자, 앞서 살펴봤었죠. 요 녀석은 열을 좀 잘 흘러가게 만드는 녀석이고 이 녀석이 좀 방해하는 녀석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대류에서는 자, 뉴턴의 냉각 법칙입니다. 자, Q 닷 이퀄 HA 델타 T.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델타 T 그대로 써주고 Q 닷 그대로 써주고 자, 남아있는 녀석을
R분의 1로 나타낸 겁니다. 자, R분의 1로 나타내게 되면 요거 역수취해주면 R은 대류에서의 저항, 대류 저항은 HA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거, 자, 보면 전도 저항에서는 KA분의 L이고, 여기에 보면 L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1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류에서는 HA분의 1, 전도에서는 KA분의 L. 자, 여러분들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열 전도도와 대류 열전달 계수 단위가 달랐습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이것도 연관해서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류 열전달 계수가 매우 커지면 T가 인피니티 무한대로 가게 되면 대류 저항은 거의 0에 수렴하게 되고, 이때 TS는 T 인피니티와 거의 같아지게 된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복사 열 전달율입니다. 자, 복사 같은 경우에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스테판 상수, 그리고 방사율, 그리고 면적, 그리고 온도 4승에 비례합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기본식이지만 뒤에 가서 종종 나오지만 우리는 뉴턴의 냉각 법칙의 형태로 우리는 식을 바꾸게 되면 조금 풀이가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HA 델타 T 4승이 아니라 1승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이때 H를 복사 열전달 계수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있구나. 복사 열전달 계수. 자, 그렇게 되면 요 식을 토대로 복사 저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질 수 있고, H 같은 경우에는 자, 요렇게 Q 이꼴 HA 델타 T니까 H 남기고 요거 왼쪽으로 넘겨주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표면 온도와 외부 온도가 거의 같다면, 자, 열 전달 계수는 자, 복합 열 전달 계수라는 녀석을 사용합니다. 이때는 대류 열전달 계수와 복사 열전달 계수를 더한 값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는 아마 못 푸는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다음은 열 저항 회로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전도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대류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이제 복사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요것들이 이제 합쳐져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회로라는 표현을 쓰죠. 전기 회로와 같이 열 저항 회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보면 표면 온도가, 왼쪽 표면 온도가 T 인피니티 1, 그리고 오른쪽 표면 대기 온도가 T 인피니티 2. 자, 그리고 왼쪽 벽의 표면 온도가 T1, 그리고 오른쪽 표면 온도가 T2. 가운데 이제 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왼쪽에서는 대류에 의해서 T 인피니티 1과 T1 사이에 이제 열 전달이 이루어질 것이고, 자, 그리고 T1과 T2 사이에서는 전도에 의해서 열 전달이 이루어지고, T2에서는 T 인피니티까지는 마찬가지로 대류에 의해서 열 전달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자, 에너지 평형식을 세워 보면, 자, 대류에 의해서 자, 벽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율은 열 대류율은 자, 들어오면 결국 나가줘야겠죠. 전도를 통해서 나갈 거다. 자, 벽을 통한 열 전도도와 같고, 그리고 요렇게 해서 나온 녀석은 결국 또 대류에 의해서 나갈 겁니다.
벽으로부터의 열 대류율과 같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 마이너스로 되어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퀄입니다. 이퀄. 지금 대류를 통해서 들어온 열이 전도를 통해서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나온 열이 다시 대류를 통해서 빠져나갈 겁니다. 물론 정상 상태일 때 한해서입니다. 비정상 상태일 때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지 않겠죠. 들어온 만큼 나가줘야 되니까. 대류를 통해서 들어온 녀석은 전도를 통해서 나가줘야 될 것이고, 전도를 통해서 들어온 녀석은 다시 대류를 통해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Q 닷은 자, 왼쪽에 있는 지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Q 닷은 HA 델타 T H1 자, 왼쪽에 있는 부분에서의 열전달 개수를 H1 오른쪽에서를 H2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류 HA T 인피니티 1 마이너스 T1 자, 그리고 윗부분은 이제 전도 KA T1 마이너스 T2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부호를 바꾸는데 사용을 했죠. T1 마이너스 T2 자, 1분의 T1 마이너스 T2 자, 이퀄 H2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대류 요 부분이죠. H2A T2 마이너스 T 인피니티 2 이런 식으로 하면 에너지 평형식이 세워지죠. 자, 마찬가지로 요 같은 경우에도 앞서 살펴봤던 어떤 열 저항 관련된 식으로 나타내면 항상 열 저항과 관련된 거는 Q 닷은 R분의 델타 T입니다. 그죠? 자, R분의 델타 T. 델타 T는 T 인피니티 1 마이너스 T1. 자, 마찬가지로 R분의 T1 마이너스 T2. 자, R분의 T2 마이너스 T 인피니티 2 형태가 될 것이고, 자, 앞서 살펴봤던 것 같이 대류 열저항과 전도 열저항 조금 다르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대류 열저항은 HA분의 1, 전도 열저항은 KA분의 L, 그리고 대류 HA분의 1. 자, 이렇게 정의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 나타내어질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밑에 그림 보면 이제 열저항 네트워크와 전기 저항 네트워크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이제 저항이 3개 있지만, 자, 직렬일 경우에서는 요 저항 하나만 있다라고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가령 요렇게 되어 있는 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T1, T2 마찬가지로 V1, V2 어차피 지금 여기에 흘러가는 열전달률이나 여기에 흘러가는 열전달률이나 다 지금 같습니다. 그죠?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각 지점에서의 I 값은 다 같습니다. 그죠? 똑같은 전류가 흘러갑니다. 똑같은 열전달률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지금 세 개를 합쳐져 있는 자, 요 저항을 통해서 자, T1에서 T2까지 인피니티 1, 인피니티 2까지 지금 온도가 변하는 거죠. 자, 전체 열 전달률은 T 인피니티 1 마이너스 T 인피니티 2. 자, 그리고 전체 총열 저항, 총열 저항에 대한 델타 T.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 요거를 하나의 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론 총열 저항은 직렬일 경우, 자, 직렬입니다. 지금 병렬은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직렬일 경우에는 전부 다 R 값을 더해주면 된다. 자, R 값 더해주면 총열 저항이 구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식이 또 의미하는 걸 조금 살펴보면 자, 만약에 요 부분의 온도가 그러니까 이제 표면 온도가 없더라도 T1과 T2가 없더라도 T∞1과 T∞2만 있으면 물론 이제 R 값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표면 온도가 없더라도 우리는 Q닷을 구할 수 있다. 이런 팁을 하나 가지고 갈 수 있겠네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나왔던 값 Q닷은 R 토탈분의 T∞1 마이너스 T∞2 자, 어떤 층을 통한 열 저항에 대한 온도 강하비는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온도 강하는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은 열 저항에 비례한다. 자, 요거 쪽으로 넘기면 델타 T는 Q닷 곱하기 R. 요 녀석은 요 녀석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Q닷은 자, 마찬가지로 우리 복사에서도 사용했고 대류에서도 사용했던 뉴턴의 쿨링 법칙의 형태를 나타내게 되면 자, 요런 식으로의 전도 대류가 섞여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상 상태이고 자, 그리고 열 저항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세 개 일일이 계산하게 되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어차피 Q는 델타 T에 비례하니까 Q는 UA 델타 T 뉴턴의 냉각 법칙 형태로 나타낸 겁니다. 자, A에 비례하고 델타 T에 비례한다. 비례상수로서 U를 쓴 겁니다. HA 델타 T 형태를 나타낸 것과 같이 자, 그랬을 때 우리 U를 총괄 열전달 계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교재에서는 총 열전달 계수 다른 교재에서는 뭐 총괄 열전달 계수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혹은 총 열전달 계수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자,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UA는 R 토탈분의 1 이런 관계를 가지겠죠. 자, 다음은 다층 평면 벽입니다. 자, 벽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럴 때 정상 열전달률은 자, 앞서 배웠던 거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Q닷은 총 열 저항분의 T∞1과 T∞2 제일 끝의 온도들을 들의 이제 온도 차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위에 있는 형태의 그림을 밑에 열 저항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밑에 있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대류 열 저항, 전도 열 저항, 전도 대류. 자, 이것들을 다 더해주게 되면 총열 저항이 구해지겠네. 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대류 같은 경우에는 HA분의 1 전도 같은 경우에는 KA분의 L 자, 그랬을 때 다 더해주게 되면 총열 저항이 구해진다.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단지 번거로울 뿐입니다. 자, 그랬을 때 뭐 임의의 표면일 때 자, 예를 들면 I랑 J는 이제 접촉면에 이제 임의의 표면이니까 이제 몇 개가 될지 모르는 거지. 이제 1, 2, 3 될 수가 있으니까 IJ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리고 I와 J 사이에 총 열 저항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층이 아무리 많더라도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